아니 요즘 넷플릭스의 폭군의 셰프 이거 보고 계신가요? 이 드라마 뭐냐고 하면 간단히 말하면 회기물이에요. 소녀시대의 유나가 주연을 하는데요. 유나가 이제 현대에서 미슐랭 3스타 셰프인데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겁니다. 바로 언제로 회귀하냐 하면 연산군 시대로 회귀해요. 연산군이 상당한 미식가였다. 또 이제 연산군 시대에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아마 이때를 소재로 삼았던 것 같고요. 아니 이게 근데 글로벌로 진짜 대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글로벌 순위 1등이고 미국 넷플릭스 탑 10에도 진입했습니다.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도 아니고 거기다가 꼭 분류를 나눠보자면 판타지, 로맨스, 사극이거든요. 미국에서 흥행하기 진짜 어려운 조합입니다. 근데 이 폭군의 셰프라는 이 드라마가 그 벽을 지금 부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할까? 그리고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잘 되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옛날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좀 죄송해요. 틀딱이라고 놀리지 마시고. 여러분 대장금 아시죠? 아시죠? 대장금? 네, 저는 아는데 이영애 배우가 주연했던 드라마입니다. 아마 이 폭군의 셰프 분명히 대장금 참고했을 겁니다. 철인왕후도 좀 레퍼런스로 삼은 것 같고요. 대장금은 2003년에 방영을 했었어요. 진짜 오래됐네요. 제가 그때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니. 아무튼 이때 궁중요리들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시청률도 50%를 넘는 미친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대장금이 진짜 놀라웠던 점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옛날 그때는 넷플릭스 없었죠. 당연히 유튜브도 없었어요. 근데 전 세계 90여 개국에 수출돼서 진짜 기록적인 시청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란, 네 저기 그 요즘 이스라엘이랑 싸우고 있었던 그 이란 멀리 있는 나라죠. 거기서 시청률이 57%가 나왔는데 이게 평균 시청률이 57%였다고 해요. 최고는 90%라는데 이게 뉴스 기사거든요. 근데 좀 너무 높아서 뭔가 주작이 아닌가.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 UAE, 터키 등지에서도 엄청나게 히트를 했었죠. 몽골이나 동남아 이런 곳에서도 그렇고요. 시청률을 대충 보면 이런 나라들에서도 50%를 왔다 갔다 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간 신빙성에 의문은 가긴 해요. 이게 2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먼 미래를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요리를 주제로 한 어떤 컨텐츠 그리고 K푸드 이런 것들이 힘이 있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이제 드라마 보다가 라면만 먹어도 라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대장금을 봤던 해외 시청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죠. 20년이 넘게 흘렀어요. 2024년 작년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세상은 더 가까워졌죠. 넷플릭스는 말할 것도 없고 유튜브는 물론이고 릴스, 쇼츠, 틱톡 같은 이 영상 플랫폼들이 세계를 훨씬 좁은 곳으로 또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로 첫 성공을 했던 요리 예능도 하나 있는데요.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흑백요리사 요리계급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자분이 약간의 이슈를 겪고 있긴 하지만 이번 겨울에 흑백요리사 시즌2가 방영을 앞두고 있기도 하죠. 다들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셰프들이 100명이 나와서 흑백으로 나눠서 경연을 하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때 아마 저도 인상 깊게 봤던 어떤 경연이 뭐였냐면 결승은 아니고 준결승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에드워드 리 셰프가 두부지옥이라는 두부를 주재료로 하는 경연에서 진짜 멋진 두부 요리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보여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때 이 프로그램 심사 기조가 어땠냐 하면 우리나라 식재료를 어떻게 글로벌 미식으로 재해석했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평가 요소였어요. 그리고 이게 꽤 반응이 있었어요. 공개 첫 주에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글로벌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이게 또 우리나라 예능으로는 최초로 3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차지하기도 했거든요. 총 24개국에서 탑 10에 들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셰프들의 식당은 세계 각지에서 그야말로 예약이 폭주해서 홍콩에서는 해당 셰프의 레스토랑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 보도 아니고 SCMP라는 지역지 보도입니다. 한국에서도 방송 후에 출연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들 예약 건수가 평균 148%나 급증했고 어떤 식당은 예약이 50배 가까이 폭증한 것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캐치 테이블에서 아마 약간 이벤트식으로 이 흑백요리사 나왔던 분들의 식당을 열어줬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아주 순식간에 예약이 다 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이걸 이어받은 게 바로 폭군의 셰프죠. 다시 돌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굳이 장르를 나누자면 한복을 입고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사극이기도 하고 또 연애도 하니까 로맨스이기도 하고 또 요리도 나오니까 요리 드라마이기도 하죠. 이게 원작은 연산군의 셰프로 살아남기라는 웹소설이 원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요즘에 K컬처 종합 로드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원작부터 웹소설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걸 그리고 이제 K-팝의 어쩌면 원년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소녀시대의 유나가 주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경도 사극이죠. 한복 입고 거기다가 이제 K-푸드들 이게 계속 나와. 이거 그냥 한국에 여행 오십시오. 그리고 K-팝 들으십시오. K-푸드도 드세요. 라는 말을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게 제작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면 뭐 문화진흥원 이런 데를 좀 제가 본 것 같기도 해요. 뭐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꼭 보십시오. 제가 스포는 안 할 거고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주인공이 유나인데요. 극중 배역명은 연지영이라고 프랑스 요리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이제 굉장히 실력 있는 미슐랭 셰프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로 타임슬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절 폭군으로 악명이 높았던 연산군이 아니라 극중 이름이 좀 바뀌어서 연희군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연희군이 유나를 귀녀라고 부르면서 좀 이렇게 적대시하거든요. 근데 유나가 타임슬립을 할 때 비행기 타던 도중에 하게 되는데 그때 가져갔던 고추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고추장 비빔밥을 딱 한 그릇 해주는데 아니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때가 뭐 한 1500년 정도일 건데 이때 현대 기술로 만든 고추장 비빔밥 이거 참기름에다 먹는다? 이거는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진짜로 맛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할까? 대장금은 회기물이 아니니까 그 당시 궁중 요리에 좀 한정되는 면이 있는데 이 연지영 셰프, 이 유나는 미래에서 과거로 회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거기서 이제 MSG도 만들어요. 우유를 가지고 버터도 만들어. 그리고 아몬드를 가지고 마카롱도 만들어요. 그냥 미쳤죠. 그리고 한 5화 정도에서는 이 돈가스를 튀깁니다. 이 1500년대의 돈가스를 한국 남자가 먹는다? 이거는 사랑에 안 빠질 수가 없다. 이런 말이겠죠. 보다 보면 이 연출도 진짜 재밌는데요. 요리왕 비룡에서 많이 좀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조개 같은 걸 먹으면은 뒤에서 막 파도가 치고 재밌습니다. 이게 유치할 수도 있어요. 1화 정도는 뭐 유치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보다 보면 이게 시대 정신이라니까요. 이게 자극적이에요. 완전 MSG 맛이다. 진짜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과도 진짜 놀랄만 해요. 6화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 13.1%, 이 최고 시청률은 15.1% 정도를 찍었는데 이게 진짜 미친 성과죠. 요즘엔 5%만 넘어도 입소문 타는데 이걸 넷플릭스에서도 방영을 해요. 심지어. 근데 시청률에서만 13%를 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체감하기로는 예전 KBS 주말 드라마 수준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 사실 그리고 이게 더 높아지고 있어서 어쩌면 K-팝 데몬 헌터스처럼 곧 안 본 사람이 이상해지는 그런 특이점까지 오게 될 겁니다. 이거 봐야 돼요. 이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글로벌 반응이겠죠. 대장금 때는 OTT가 없었지만 이제는 넷플릭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틱톡도 트위터도 다 실시간이죠. 자, 이게 그냥 한국에서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이제 보면은 비영어 TV 부문에서는 뭐 1등, 2등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도 잠깐 한 것도 아니고 공개 첫 주부터 3주 내내 탑10에 계속 들어가고 무려 2주 연속으로 이제 순위에 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K-드라마가 흥행하기가 사실 제일 힘든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방송 시작하자마자 탑10에 바로 들어가더니 최고로 4위까지 찍었습니다. 올해 나온 드라마 중에서 이 정도 글로벌에 성적 내고 있는 드라마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묵삭소가수다 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뭐 많은 드라마들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는 했죠. 이 K-드라마가. 근데 이거는 그래도 전통 사극이잖아요. W로 치면 그렇단 말이에요. 게다가 음식 드라마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공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20년 전에 대장금부터 시작해서 K-푸드라는 소재가 글로벌로 먹힐 수 있는 시대에 드디어 도달했다. 이렇게까지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자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K-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는 이제 좀 나온 지 됐으니까 3달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빼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온 장소들, 예를 들면 성곽길이라든가 남산타워라든가 외국인들 요즘에 엄청 오고 있다고 하죠. 최근에 보니까 K-팝 데몬 헌터스 드론쇼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골든 혼문이 진짜 눈앞에서 펼쳐진다 뭐 이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 이야기를 사실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포크누 셰프도 그렇고 K-팝 데몬 헌터스도 그렇고 다 먹는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올해 말에 방영할 이 흑백요리사 2도 되게 기대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농심 같은 경우에 K-팝 데몬 헌터스랑 이 콜라보 제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뭐 엄청나게 지금도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도 물론 있고요. 먹는 것도 먹는 건데 이제 관광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올 7월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K-팝 데몬 헌터스, 포크누 셰프
뭐 넷플릭스에서 이런 거 보고 또 틱톡에서 케이팝 아이돌도 보고 하면서 한국에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겠죠. 오면 이제 관광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미용 시술도 받고 화장품도 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호텔 주식들이나 면세점 주식들도 힘을 하나 둘씩 받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런 주식이 이제 인바운드 주식이라고 뭐 흔히 부르긴 하는데요. 이런 주식들도 하나씩 말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많죠. 시간도 없고 또 다 말하면 또 재미도 없고. 그러고 보니까 최근 영상에서 제가 글로벌 텍스 프리, 이 한국의 미용 성형 관광과 더불어서 글로벌 텍스 프리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K-팝 대형 헌터스가 넷플릭스 영화에서 1위를 하고 또 사극인데 요리를 다루는 이 포크네 셰프가 글로벌에서 히트하는 이 시대에 가장 걸맞는 대기업 집단이 어디냐 하면 역시 CJ인 것 같아요. CJ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올리브영 뭐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일단 화장품을 팔죠. K-뷰티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CJ ENM에서 드라마도 만듭니다. 네, 포크네 셰프 같은 거 CJ에서 만든다 이 이야기예요. 연예 기획사도 하죠. 그리고 이 K푸드 이것도 당연히 CJ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비비고 만두 이거 누가 안 먹냐고요. 수출도 잘 되고 있거든요. 참 우리나라가 시대를 어쩌면 잘 만났다 싶은 게 글로벌 플랫폼들이 굉장히 빠르게 트렌드를 바꾸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K 컨텐츠들이 잘 먹히면서 컨텐츠의 인기가 관광이나 먹거리나 화장품이나 패션 등 이런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비로 이어지고 또 그게 기업들의 성장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대한 광고판을 깔아준 거죠. 그리고 이런 시대에 가장 시대 정신에 걸맞는 투자를 하나만 골라보라고 하자면 큰 흐름에서는 CJ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포크네 셰프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2003년 대장금으로 시작되었던 이 좀 뿌리 깊은 장르인 것 같기도 한데요. OTT 시대가 열린 뒤에 흑백 요리사를 이어서 이 포크네 셰프나 또 K-팝 데몬 헌터스처럼 점점 K-컬처, 우리나라의 문화 침투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사극, 판타지, 쿠킹이라는 독특한 장르도 글로벌로 유명해지게 될 수 있는 거고 또 유명해지게 되면 실제 관광이나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섰다. 이런 걸 이제 주로 레포트에서는 구조적 성장 구간에 들어섰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뭐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 CJ라는 대기업 집단이 이런 시대 정신에 가장 걸맞는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올리브영 합병권으로 주가가 좀 오른 상태인데요. 뭐 일본 기준으로 해서 좀 조정받을 때마다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년 뒤에 K컬처는 어디까지 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비비고를 얼마나 많이 먹고 있을까? 전 세계에서. 그리고 올리브영은 도대체 미국에 또 유럽에 몇 개가 깔려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드라마 포크네 셰프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은 사실 좀 힘든 날이었는데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면미의 문티켓 고면미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